안녕하세요. 물된 동산 책속 진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김태훈 칼럼니스트의 질문으로 박용우, 서재걸, 양재진, 임종필 님께서 답하신 질병사회라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4인이 이 현대의학의 맹신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쓴 책입니다. 1장 비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질병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만 환자입니다. 질병을 진단할 때 정확히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체중이 많이 나가면 비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체지방이 과다한 상태를 뜻합니다. 풍만한 허리와 엉덩이, 커다란 가슴, 구석기 시대의 미인은 고도비만이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유기농 식품을 먹으면서 체중을 조절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 사이에 비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비만이죠. 비만은 고혈압처럼 질병인가, 흡연처럼 질병으로 가는 위험 요인인가? 지방 조직에서도 각종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레지스틴, 거꾸로 당뇨와 비만을 막아주는 아디포넥틴 등이 분비됩니다. 몸에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들도 분비되죠. 따라서 체지방이 몸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 이런 호르몬들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몸이 망가집니다. 내장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경우는 가장 심각한 비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대사 이상 증상을 보입니다. 살을 빼고 싶어서 병원을 찾아오는 비만 환자들은 대부분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으로 비만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후천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비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이 떨어지는 것을 붙잡는 시스템은 많은데 당이 올라가는 것을 떨어뜨리는 시스템은 인슐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살이 쪄서 먹고 나서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하는 반면 과거에는 거꾸로 먹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했던 거죠. 지금 현대인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음식은 풍족하게 넘쳐나는데 정말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해주는 칼로리 밀도보다는 영양소 밀도가 높은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독성 있는 음식이 우리 몸의 생리적인 조절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살이 찌는 것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몸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비만은 전형적인 생체 적응입니다. 어쩌다 한번 회식하고 어쩌다 한번 술을 마셔서 체중이 는다고 해도 금세 원상태로 회복되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무너지면 바로 그때 살이 찌는 겁니다. 내가 살 빼겠다고 조금 먹는 순간 내 몸은 신진대사를 뚝 떨어뜨리고 기초대사량을 확 줄여버립니다. 심지어 가짜 피로감을 유발해 안 움직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비만 치료의 첫 번째 방법은 적게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으로 바꿔 먹어라입니다. 입맛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몸은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노점상부터 편의점까지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바로바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극단적인 운동보다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가 근육량이 적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운동 부족이나 단백질 섭취 부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한 가지 원인입니다. 트레이너들이 이야기하더군요. 근육을 붙이는 데는
운동이 30%, 식사가 30%, 휴식과 수면이 40%라고요. 그만큼 수면이 근육량을 유지하고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의 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탄수화물을 비축할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 바로 간과 근육뿐입니다. 밀가루 음식이나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 겁니다.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건강한 사람이 소식을 하도록 돕는 방법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만한 환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간헐적 단식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담배도 한 번에 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 번 시도해서 결국 성공하는 거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이 찌면 또 시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도전하는 것이 그냥 포기한 채 계속 살이 찐 상태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많은 사람이 해독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독을 집어넣지 않는 것도 해독이거든요. 탄수화물을 줄여야 살이 빠진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탄수화물을 줄이면 그만큼 근육도 빠집니다. 탄수화물을 줄인 만큼 단백질을 더 섭취해서 근육이 더 빠지지 않게 해줘야 하는 거죠. 운동도 중요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현대의학은 왜 원인보다 치료에 집중하는가? 서재걸편. 내가 불편하게 느낀다면 바로 그것이 병입니다. 저는 암 환자나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보지만 모든 질병이 거쳐가는 단계가 당뇨 전 단계예요. 암의 원인으로 유전 요인이 5% 이하이고 30%가 담배, 30%가 음식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독하고 배출하느냐입니다. 아로마를 흡입하면 우리 몸의 7초 만에 뇌에 도착해서 바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초미세먼지는 중금속이나 독성, 오염물질을 부착해 기관지 옆, 폐 옆 혈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4시간 후 간에 도달합니다. 결국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편하게 느낀다면 그게 병입니다. 피검사는 결국 내가 정말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나쁘지 않구나 정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질병의 메커니즘이 왜 중요하냐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병이 무엇이고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료 체계에서는 환자에게 질병 치료의 주도권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더 큰 병이라고 봅니다. 환자가 자기 병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해하면 치료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환자들은 뭘 하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보다 뭘 하라고 해주는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의학과 기존의학의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치료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분화를 지키면 안 돼요.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 혈관에 낀 염증을 방치한 채 오래 둔 경우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염증은 항생제를 줘도 낫지를 않습니다. 면역을 워워워 시키는 거죠. 면역 억제제, 그게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항생제를 쓰는지 스테로이드를 쓰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다. 감염으로 받는지 면역 질환으로 받는지. 의학은 학문이지만 의료는 산업입니다. 항암제라는 것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독성 물질인데 그 과정에서 인체의 정상적인 기관들도 공격을 받는 거죠. 장기화되거나 더 악화될 경우 암세포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인간의 몸은 파괴되기 때문에 점점 더 암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암을 이겨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떼내면서 항암 치료를 하거나 면역세포를 없애거나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도박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항암제의 70%는 암세포를 공격하지만 나머지 30%는 정상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6.5도 이상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혈액을 타고 나오지만 36도 아래로 내려가면 염증 물질과 암세포가 주로 나와요. 최초 발병의 원인이 무엇이었으니 근본적으로 생활습관이나 식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려주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컨드 닥터의 역할이고 필요성입니다. 최근 현대의학이 아닌 자연의학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아픈 환자에게 현대의학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몇 가지 없어요.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 등 모든 방법을 써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듣게 되는 이야기가 고작 집으로 가십시오란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약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신종플루 걸렸을 때 쓰는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제도 사실은 아미노산에서 출발해 10가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완제품이에요. 타미플루는 약이지만 아미노산은 영양이에요. 우리 몸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는 것이 자연치료입니다. 약을 써야 할 때는 써야지요. 다만 이유 없이 오래 쓰지 말자, 대체할 수 있다면 쓰지 말자는 겁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체할 수 있는 걸 모르니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치료의 핵심은 부족해진 부분을 채워서 원래 기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개방된 세상에서는 공부를 하면 의사 면허증이 없어도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서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의사에게 제대로 질문하는 만큼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장 현대인의 블랙홀 우울증과 공황장애 양재진 편 우울증은 뇌가 걸린 감기 10명 중 1명꼴로 우울증을 앓습니다. 우울증은 뇌 관련 질환이라는 겁니다.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아세틸콜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뇌 안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감정을 조절합니다.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분들의 대략 60%가 우울증으로 죽었습니다. 우울증은 언제가 위험하냐면 증상이 제일 심할 때는 자살할 의욕도 없어지는 반면 치료 초기 의욕이 살아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몸에 기운이 붙고 의욕이 생기기 시작할 때 자살 시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나 근육에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아프다고 하면 우울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의 무방비로 노출된 현대인, 특히 남성들의 공황장애가 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분석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잘 알아야 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거죠. 들어온 스트레스의 양만큼 잘 배출시키면 정신과적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절대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줄이는 겁니다. 4장 운동은 건강의 절대 조건인가? 임종필 편 올바른 운동이란 내적으로는 건강과 외적으로는 균형 잡힌 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헬스 기구를 만든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랍니다. 근육의 70% 이상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 자극에는 빨리 걷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육을 태우는데도 빨리 걷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여성들이 엉덩이를 예쁘게 보이려고 힐을 신습니다만 힐은 엉덩이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힙업이 되려면 오히려 뒤꿈치가 내려가야 합니다. 몸의 유지를 원한다면 일주일에 2번, 변화를 원한다면 3번 운동하십시오.
스트레칭만 잘해도 운동 절반은 한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엎드려 뻗쳐를 자주 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플랭크입니다. 코어 운동이라 꾸준히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닭가슴살은 매직 푸드가 아닙니다.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닭가슴살만 계속 먹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음식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식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나트륨 섭취입니다. 특히 탕과 찌개를 좋아하는데 이런 음식은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이 섬유질입니다. 100세 시대에 허벅지와 엉덩이 운동은 생존 운동. 스쿼트를 하루 100개 정도 하면 당뇨와 간 수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이 질병사회를 통해서 내 몸을 바로 알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